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6가지가 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자신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킨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남의 흉을 보지 말고 자기 흉을 보라. 둘째,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면 주위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자신의 장점이 과시되기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자신의 능력과 성과는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존경받는 길이다. 자신의 장점은 남에게 맡기고 단점은 스스로 고쳐야 한다. 셋째, 내 개인적인 사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말아라. 내 사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 삶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주고 내 비밀이나 속마음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내 사생활은 나만의 소중한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내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남들은 그것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 넷째,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뒤에서 나를 조롱하거나 경멸할 수 있고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이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나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 잘못된 일의 핑계로 삼지 않아야 한다. 약점은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핑계는 절대로 못 바꾼다. 다섯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빌려주지 않아서 잃는 친구보다 빌려줘서 잃는 친구가 더 많다. 여섯째,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아라. 결혼해라. 좋은 상대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상대를 만난다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결혼하는 편이 좋은가 아니면 하지 않는 편이 좋은가를 묻는다면 나는 어느 편이나 후회할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누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인가? 첫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둘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어떤 경우에도 용기 있게 행동하고 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셋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모든 것을 명예롭게 처리하는 자. 다시 말해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과 물건까지도 정정당당하게 처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넷째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쾌락을 절제하며 불행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교양 있는 사람이란 성공 때문에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많은 일을 완벽하지 않게 하는 것보다 작은 일을 잘 끝내는 것이 낫다. 탁월함은 재능이 아니라 연습으로 얻어지는 기술이다. 우리가 탁월해서 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은 바르게 행함으로 탁월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행복하기 위한 조건 5가지가 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오산이다. 둘째, 조금은 부족한 외모다. 외모는 인간의 표지판일 뿐이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아야 한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보다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 더 중요하다. 외모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성격을 바꾸려고 애쓰라. 외모는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성격은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다. 명예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명예란 타인에게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가는 것이다. 명예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말과 일치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넷째, 힘을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이다. 체력은 인간의 가장 큰 재산이다. 체력은 모든 것을 얻게 해주고 체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체력은 인생의 기초이다. 그 기초 위에 지성과 정신이 세워진다. 다섯째,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이다. 연설은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설은 말하는 방식보다는 말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며 내용은 생각과 지식에 기반해야 한다. 친구는 모든 것을 나눈다.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실한 벗과 같다. 행복은 선을 나의 것으로 함으로써 얻는 것이고 선의 내용은 영원성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지낼 수 없는 것에 마음이 이끌려서는 안 된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하게 해주려 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스럽다. 자기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다. 남에게 관대하게 대하면 내 마음이 넉넉하지만 만일 인색하였으면 그만큼 내 마음도 좁아진다. 남을 때린 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또한 행복해진다. 사랑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언제까지나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을 얻는다. 기대가 낮을수록 의외의 성공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과를 이루어낸 사람은 인정받는다. 육체에서 비롯되는 쾌락의 상태가 줄어들면 들수록 그만큼 대화의 즐거움과 매력은 커지는 것이다. 국가란 인간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국가도 인간처럼 가지각색의 성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복도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였다면 그만큼 자신에게도 행복이 온다. 자녀가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을 보고 어머니는 행복을 느낀다. 자기 자식이 좋아하는 모습은 어머니의 기쁨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이치는
부모나 자식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벌고자 한다면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지혜와 용기 전체가 조화될 때 정의가 실현되고 또한 만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이상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의와 무관한 모든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 쓸모 있는 지식이다.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에서 교육의 성과를 제거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청소년에게 일을 시킬 때는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변명할 여지를 남겨주도록 해라. 심한 질책은 청소년을 얼어붙게 만든다. 철학자가 통치자이고 통치자가 철학자인 국가는 행복하다. 진정한 철학에 의해서만 국가도 개인도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 용기는 일종의 구원이다. 정의란 각기 자기가 할 일을 다하고 타인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악행에 대한 가장 큰 형벌은 범인을 더 나쁜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시험 받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무지는 모든 어려움의 근본 원인이다. 가장 큰 불행은 얻기 어려운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다. 피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세상의 동정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 동정 속에 경멸의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철학자는 바다 속의 커다란 가오리와 같은 존재이다. 접근해서 만져보려 하면 언제나 깊이 잠들어 버린다. 최대의 승리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정복당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사람은 사랑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 덕은 건강이다. 덕은 아름다움이다. 덕은 영혼의 좋은 존재 양식이다. 반대로 악덕은 병이다. 악덕은 추함이다. 악덕은 영혼의 나쁜 존재 양식이다. 또한 정의가 없는 지식은 지혜라기보다는 교활함이라고 불러야 한다.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힌다. 의무적으로 하는 운동은 몸에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강제로 습득한 지식은 마음에 남지 않는다. 마음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마음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다. 겉모습이란 속임수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를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 사람을 시험해 보려면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보라.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두고 잘 대해 주도록 하라.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멀리하거나 피하도록 하라. 악한 사람을 사귀지 말아라. 악인들은 그대를 보호막으로 삼는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라. 나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있다.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지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도 아름답고 선한 것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람은 모르면서도 무엇인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바로 그 조그만 점에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 지혜롭다 할 것이다. 행복하기 위한 조건 5가지가 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정도의 재산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오산이다.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외모다. 외모는 인간의 표지판일 뿐이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아야 한다. 외모가 아름다운 것보다 마음이 아름다운 것이 더 중요하다. 외모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성격을 바꾸려고 애쓰라. 외모는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성격은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다. 명예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다. 명예란 타인에게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나가는 것이다. 명예란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말과 일치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넷째, 힘을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이다. 체력은 인간의 가장 큰 재산이다. 체력은 모든 것을 얻게 해주고 체력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체력은 인생의 기초이다. 그 기초 위에 지성과 정신이 세워진다. 다섯째,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이다. 연설은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설은 말하는 방식보다는 말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며 내용은 생각과 지식에 기반해야 한다.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것 6가지가 있다. 첫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자신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킨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남의 흉을 보지 말고 자기 흉을 보라. 둘째,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랑하면 주위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자신의 장점이 과시되기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자신의 능력과 성과는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좋으며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이 존경받는 길이다. 자신의 장점은 남에게 맡기고 단점은 스스로 고쳐야 한다. 셋째, 내 개인적인 사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지 말아라. 내 사생활을 너무 많이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 삶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주고 내 비밀이나 속마음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내 사생활은 나만의 소중한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내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남들은 그것에 관여할 권리가 없다. 넷째,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나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뒤에서 나를 조롱하거나 경멸할 수 있고 나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이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나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 잘못된 일의 핑계로 삼지 않아야 한다. 약점은 강점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핑계는 절대로 못 바꾼다. 다섯째,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내가 가진 돈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말하면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빌려주지 않아서 잃는 친구보다 빌려줘서 잃는 친구가 더 많다. 여섯째,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말아라.